그러면 감정의 주파수를 안으로 맞춘다는 건 무엇이고 감정의 주파수를 밖으로 맞춘다는 건 뭘까요? 그것은 감정의 주파수를 안으로 맞추실 때에는 굉장히 솔직하셔야 돼요. 나하고 솔직하게 만나야 돼요. 그 용기가 필요하십니다. 안녕하세요. 작가 원성원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감정의 주파수만 맞춰도 인생이 달라진다. 어떤 영향으로? 왜? 어떻게? 감정의 주파수만 맞춰도 인생이 달라질 수 있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하고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에리 프롬은 이런 말을 했거든요. 삶에 자기 자신이 부여한 의미 외에는 다른 의미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 라는 말을 했어요. 다른 사람이나 다른 것들이 내 삶에 의미를 부여하는 건 아무 의미가 없다는 소리죠. 진짜 찐 의미는 내가 내 삶에 주체적으로 붙이는 의미일 거예요. 저는 이 말에 정말 찐 공감하거든요. 제가 수많은 내담자를 만나고 제 삶을 뒤돌아봤을 때에도 내가 내 자신의 삶에 어떻게 의미를 부여하는지에 따라서 저의 인생이 굉장히 행복하고 풍요로워지기도 하고, 그리고 초라하고 불행하고, 그리고 굉장히 작아지는, 그리고 나를 자책하게 되는 그러한 삶이 되기도 하는 것 같아요. 과거에 살아왔던 나의 삶의 사건들이나 관계, 일, 그리고 지금 현재 펼쳐지고 있는 나의 일과 관계, 그리고 미래에 펼쳐질 것들, 이러한 것들에 내가 주체적으로 어떻게 의미를 부여하고 있는지가 너무 중요하다는 거죠. 그게 처음 시작이자 끝인 것 같아요. 저희 인생에서. 어떤 의미에서는 저희가 내 삶에 어떻게 의미를 부여하면서 살아갈 것인가, 이거를 배우기 위해서 우리가 태어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왜곡된 책이나 왜곡된 뉴스나 왜곡된 것들을 저희는 별로 듣고 싶어 하지 않잖아요. 그게 우리 삶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지 굉장히 좋은 영향을 주진 않잖아요. 그것과 마찬가지로 내 삶의 의미를 제대로 부여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우리가 제대로 부여하지 못할 때 아까처럼 굉장히 힘들어지고 불행해지기만 한다는 거죠. 그렇다고 판타지처럼 환상적으로 우리의 의미를 과장되게 해석한다고 해서 우리가 행복한 건 아니죠. 제대로 진실된 의미를 부여했을 때 그 안에서 우리가 성찰하고 성장할 수 있는 원동력, 그런 것을 얻을 수 있는 거죠. 실패하고 안 좋았던 의미를 막 환상적으로 뒤덮으라는 게 아니죠. 오히려 실패하고 안 좋았던 그 안에서 내가 제대로 의미를 부여함으로써 거기에서 얻을 수 있는 통찰이나 성찰이 행복했을 때보다 오히려 더 많을 수도 있거든요. 근데 거기에서 우리가 의미를 부여해서 나를 성장시키느냐, 아니면 불행했고 실패했던 그 과거에 매몰되어서 완전히 파묻혀서 거기에 기부업 당해서 거기에 휘둘릴 것이냐, 이거는 내가 어떤 의미를 부여하느냐 부여하지 않느냐와 굉장히 밀접한데요. 우리가 이렇게 제대로 된 의미를 부여하려면 내 감정하고 마주하시는 게 되게 필요하다는 거죠. 진실되게 회피하지 않고. 근데 우리가 이게 쉽진 않죠. 때로는 너무 아프고 때로는 너무 고통스럽기도 하고요. 그리고 감당하기 어려울 것 같아서 저희가 본능적으로 피하게 되죠. 근데 그럴 경우에는 제대로 된 의미를 부여할 수 없겠죠. 아프더라도 좀 마주하고 저희가 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감정하고 마주하셔야 되는데요. 이렇게 감정의 주파수만 맞춰도 저희 자신의 삶의 의미를 제대로 부여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감정의 주파수를 맞춘다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 아시겠죠? 저희가 의미를 부여함에 따라서 감정의 주파수를 제대로 맞췄을 때와 안 맞춰줬을 때가 굉장히 많이 달라지기 때문이에요. 근데 감정의 주파수를 맞춘다고 하는 것은 채널이 하나가 아니라 두 개거든요. 감정의 주파수는 저희가 제대로 맞추려면요, 채널 하나는 내 안에, 그리고 채널 하나는 밖에 둬야 돼요. 그래야 저희가 행복하고 풍요로울 수 있습니다. 한쪽으로만 주파수를 맞출 때는 저희들이 되게 균형 감각이 상실되기 때문에 결국 부메랑이 돌아오거나 여러 가지 것들로 행복하지 않고요. 그리고 제대로 된 의미 부여가 안 될 확률도 되게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감정의 주파수를 내 안과 내 밖으로 양쪽에 쌍방향 채널을 두시는 게 가장 필요하고요. 이렇게 쌍방향 채널을 두었을 때 사이에 생기는 이 공간 있죠. 이 공간에서 여러분만의 신화를 써내려 가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그럴 때 우리 인생이 행복해지거든요. 최진석 교수는 이런 말을 했는데요. 인간은 자기 자신만의 신화를 쓰기 위해서 태어난 존재다. 그러니까 고유한 자신만의 신화를 써라. 자기 자신의 신화를 쓸 소재가 사라졌을 때 도전이 멈춰지고 삶이 무료해진다 라고 말했어요. 너무 공감 가는 말 아닌가요? 이렇게 자기 자신의 신화를 쓰지 않을 때, 신화가 멈춰졌을 때, 그때 우리는 다른 사람의 신화에 끌려가거나 휩쓸리게 된대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자기 자신의 황당함으로 마음껏 신화를 쓰라는 이 말에 신명나고 공명이 막 울려지더라고요.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근데 제가 이렇게 보면 자신만의 신화를 쓰려면 감정의 주파수가 쌍방향 채널이 이루어져야 되고요. 그리고 자신만의 신화를 쓰는 가장 최적의 공간이 나와 상대방 또는 외부, 밖의 채널을 맞췄을 때 생기는 요 사이의 공간. 여기에서 자신만의 신화를 써내려가기에 가장 좋은 최적의 공간이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내가 나한테만 채널이 너무 맞춰지고 밖에 채널이 없잖아요. 그렇게 균형이 깨지기 때문에 제대로 된 신화가 안 나와요. 그리고 나한테 채널이 없고 외부에만 채널이 있을 경우에는 내가 사라졌기 때문에 신화가 당연히 안 나오겠죠. 그리고 채널 주파수를 양쪽에 다 안 맞추는 분은 어떨까요? 내가 내 감정을 모르기 때문에 신화를 쓸 수가 없습니다. 내가 내 삶에 의미를 부여하고 신화를 쓴다는 것은 거기에 주체적인 내가 필요하잖아요. 여기에서 나는 무엇일까요? 사건이나 감정이나 관계에서 느끼는 내 감정을 마주할 때 찐 나, 진짜 내가 생기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감정을 제대로 마주하셔야 돼요. 그러면 감정의 주파수를 안으로 맞춘다는 건 무엇이고 감정의 주파수를 밖으로 맞춘다는 건 뭘까요? 그것은 감정의 주파수를 안으로 맞추실 때에는 굉장히 솔직하셔야 돼요. 나하고 솔직하게 만나야 돼요. 그 용기가 필요하십니다. 근데 저희가 어떤 부정적인 감정 같은 경우는 솔직하게 우리가 만나려고 하지 않고 안 보고 회피하려고 하거나 책임 전가를 상대방에게 주려고 하고 내가 이것들을 제대로 직면하면서 있는 그대로 보기가 너무 힘들고 마음 아프죠. 하지만 굉장히 내 자신에게 솔직해지셔야 돼요. 솔직한 감정은요, 그 안에서 굉장히 들끓는 날것의 감정들이 많이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그런 감정들을 억압하지 말고 회피하지 말고 내 안에서 진짜 솔직하게 만나시는 것들이 감정의 주파수를 하나의 채널로 맞추는 거예요. 근데 감정의 주파수를 솔직하게 이렇게 맞췄을 때는 많은 것들이 올라오기 때문에 얘를 억압하지 마시고 감정을 좀 발산하거나 밖으로 표출하거나 또는 온 몸으로 온전히 느끼시는 작업들이 굉장히 필요해요. 감정의 주파수를 솔직하게 맞추는 방법, 이것은 있는 그대로의 내 감정을 느끼고 표현하는 거거든요. 이 표현하는 방법은 또 사람마다 되게 다르죠. 표현하는 방법들에 대해서 사람마다 좀 쉽고 편안한 방법, 그리고 나한테 익숙한 방법, 나한테 효과적인 방법들이 제가 보면 내담자들마다 굉장히 다르다라는 것들을 알 수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효과적인 것들이 있죠. 그래서 그러한 효과적인 발산 방법들 같은 경우는 소리 지르시는 게 될 수도 있고 노래 부르는 거, 그림 그리는 거, 아니면 수다 떠는 거, 어떤 형태든 내 감정을 표현하고 발산하는 거, 그리고 산책하는 거, 글을 쓰면서 내 감정을 내가 글로 표현하는 거, 그리고 온몸으로 느끼는 거, 이런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는데요. 그 안에 좀 구체적인 방법들 같은 경우를 제가 다른 영상에서 조금 소개해 드릴 거예요. 근데 이러한 방법들은 제가 전 영상에 어떻게 내가 이러한 것들, 내 감정에서 솔직하게 만날 수 있는지를 알아차림 단계, 그리고 주의 분산 방법, 인지 수용 방법, 정서 수용 방법에서 스트레스 부분에 대한 것들을 이야기할 때 제가 말씀드린 부분이 있거든요. 근데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오늘의 포인트는 솔직함이에요. 나한테 굉장히 솔직하게 만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쉬운 것 같지만 잘 안 된다는 거죠. 솔직하게 나하고 만나는 게 중요한데 잘 안 되는 이유는요. 솔직하면 내 안에 날 것들이 어떻게 튀어나올지 모르는 그 두려움과 무서움이 있어요. 근데 이게 진짜 나거든요. 얘를 회피하지 않고 내가 만나셔야 돼요. 어떤 공간에서? 나하고 만나실 때는 정말 솔직하게 만나셔야 돼요. 좋은 게 좋은 거지. 내가 이거를 만나면 삶이 어떻게 뒤바뀔지도 몰라. 어떻게 될지도 몰라. 라고 그렇게 생각하시지만요. 진짜 나하고 솔직하게 만나야 문제가 해결돼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삶이 더 풍요로워집니다. 행복해져요. 저는 이걸 제 삶에서 해봤기 때문에 알아요. 제가 솔직하게 안 만나고 회피하거나 참거나 이런 부분들을 하게 되면요. 그게 나중에 다른 방법으로 폭발이 됩니다. 그리고 내가 솔직하게 안 만나면 내 에너지에서 내가 감정을 다 표현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내 에너지에서 그게 다 밖으로 표출이 돼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내가 나 자신과 솔직하게 만나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 맨날 그 샤워하시고 씻으시잖아요. 그죠? 안 씻는 분 별로 없잖아요. 이틀에 한 번은 그래도 씻겠죠? 그런 것처럼 나랑 솔직하게 만나는 게 하루에 한 번, 수시로 만나시면 더 좋고 이틀에 한 번은 정말 나랑 솔직하게 만나야 되는 거예요. 내 몸을 씻듯이 내 마음과 정신을 씻는 게 필요한 거죠. 솔직함의 샤워가 필요해요. 그럴 때 우리의 삶이
행복해집니다. 근데 내 밖의 채널은 솔직하시면 안 돼요. 내 밖의 채널은요, 솔직하면요, 솔직하다는 건 뭐예요? 좋았다, 싫었다, 화났다, 뭐 했다, 막 내 날것의 감정들이 있는데, 이걸 표현하라고 했지? 그건 내 안의 채널에서 표현하셔야 되는 건데, 그걸 밖의 채널에서 표현하시면 어떻게 돼요? 부메랑이 날라오고요. 내 삶이 정말 피곤해지고 힘들어집니다. 삶이 어떻게 되냐면 전쟁 같아져요. 그건 제 삶에서 실험해 봤기 때문에 압니다. 그리고 저의 내담자들의 삶에서 그런 걸 실험하는 걸 제가 또 목격했기 때문에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러면 채널 주파수 밖은 어떻게 맞춰야 되냐면요. 정직하게 맞추셔야 돼요. 솔직과 정직은 달라요. 정직에는요, 배려가 담겨 있어요. 이거는 마음의 사전이라는 책을 쓴 김소연 시인의 마음의 사전의 책에 그 낱말들, 풀이들이 되게 정말 섬세하게 잘 되어 있어서 제가 찐 감동받은 책인데요. 거기에도 굉장히 잘 나와 있어요. 솔직과 정직의 차이가 어떤지. 제가 그 표현을 찾다가 그 김소연 시인이 쓰신 그 마음의 사전이라는 책을 보고 와, 이거다! 라고 제가 무릎을 탁 쳤는데요. 정말 솔직과 정직은 다릅니다. 정직에는 배려가 담겨 있거든요. 그러니까 솔직함의 그 날것의 막 이런 것들을 조금 정제돼서 일관성 있게 해서 상대방 주파수에 맞춰서 또는 상대방 그 상태에 맞춰서 저희가 정직하게 이야기하는 것. 이러한 것들이 저희가 안의 채널과 밖의 채널을 맞추는 거예요. 근데 제가 내담자들이랑 보다 보면 솔직해야 될 때 솔직하지 않고요. 정직해야 될 때 솔직하고, 그리고 내 안에선 솔직하지 않고 회피하고, 이러면서 우리의 삶들이 굉장히 꼬이고 문제가 많이 발생하는 것 같아요. 제 삶에서 실험해봐도 마찬가지고요. 여러분들이 한번 삶에서 실행해 보세요. 내가 솔직함을 안에서 안 하고 밖의 주파수 채널에 맞췄을 때 얼마나 후폭풍이 몰려오는지. 하지만 밖에서 내 안에서 솔직함이 제대로 처리가 되면요, 부정적인 에너지들이 많이 빠져나갔기 때문에 밖의 채널에 정직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솔직하게 나와 나이가 마주하지 않잖아요. 그걸 하지 않고 정직해질 수 없어요. 그럴 경우엔 저희가 삐죽삐죽 나가게 돼요. 근데 우리가 내 자신하고 솔직해졌을 때에는 굉장히 정직하게 상대방을 배려하면서 소통할 수 있는 우리의 힘이 생긴다는 거죠. 그럴 때 우리는 진정성이라는 굉장히 좋은 도구 또는 진정성이라는 굉장히 좋은 친구를 만나게 되죠. 그래서 오롯이 솔직과 정직 사이에서 내가 진정성을 가질 때 우리는 나만의 신화를 써내려갈 수 있는 힘이 생기고 내가 내 삶에 굉장히 주체적인 의미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삶에서 실험해 보세요. 제 이 영상이 좋았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